Singer-songwriter Harim debuted in 2001. Since then, he's matured into one of Korea's musical geniuses. He favors traditional instruments over electronic sounds and uses instruments from all the different countries he's traveled to. His unique melodies, which are finely attuned to the sounds of nature, have gained a cult following. This year, he's come into the spotlight for his human rights projects using art. Secret Action uses songs, poems, pictures, and other artworks to send out a message of hope to all the people whose rights are being violated. Amnesty International began the Art for Amnesty project in the 1980s. U2, Sting, and many other musicians and actors have participated in Amnesty's campaigns to raise awareness and inspire action. In Korea, Harim's Secret Action project hopes to play a similar role in igniting activism through the arts. As the founder of an artistic community called Atelier O, Harim is not only a musician, but also a cultural planner. He regularly plans, produces, and carries out a wide variety of campaigns. His past efforts include the Doha Project, Guitar for Africa, and the Gypsies Table. This week on Heart to Heart, we talk to Harim, the man who communicates through art. 안녕하세요, 하림 씨.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 저도 포함해서 하림 씨를 가수로 많이 알고 있는데 오늘 하트와드 나오신 이유는 가수보다는 문화 기획자로서 나오신 것 같죠? 네. 네. 사실 부끄러운데 네. 어떻게 보면은 문화 기획자라는 타이틀을 스스로 붙이고 나서 네. 방송에까지 이런 걸로 나오게 된 건 저는 이게 처음이에요. 오늘 그러면 데뷔하시는 거예요? 방송 데뷔? 아, 데뷔. 좋네요. 여러분 굉장히 지금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그럼 문화 기획자로서는 어떤 공연 아니면 무슨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계세요? 일단은 뭐 가수이기 때문에 공연이 네. 제일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네. 공연도 하긴 합니다. 네. 하지만 그것보다 제가 평상시에 하고 싶었던 일들, 네. 프로젝트죠. 네. 네, 그래서 음악과 약간 연관성이 있기도 하고 또 제가 좋아하는 여타 예술과 연관성이 있기도 하고 제 친구들과 연관성이 있는 프로젝트들을 네. 그 기획이라고 하죠. 작전을 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뭔가 그 실현되게 네.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문화 기획자하고 제가 네. 재밌게 하고 있는 일입니다. 네. 그리고 현재 준비하시는 게 Secret Action이라는 거죠. 이 제목부터도 Secret Action 하면 왠지 네. 굉장히 재밌고 약간 비밀스럽고 그럴 것 같은데 어떠한 프로젝트죠? 네, 일단은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예, 감사드리고 이렇게 소개되기까지 저희들이 아직 그 오랜 시간 동안 했던 건 아니고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프로젝트인데요. 네. 시크릿 액션은 말 그대로 비밀 작전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비밀이 정말 비밀을 파헤치는 게 아니에요. 네. 사람들로 하여금 비밀임을 강요당하는 것들, 그리고 비밀같이 보이는 것들, 약간 민감한 문제들인 거죠. 그 민감한 문제라는 것은 네. 요즘에 흔히 얘기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사회에 안 좋은 부분들, 그 중에 저희들은 인권이라는 프로젝트 네. 주제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인권 문제들, 네. 그것들이 비밀이라는 거죠, 저희들은.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파헤치면서 우리끼리 막 얘기를 하고 그걸 통해서 저희들은 또 예술가들이니까 네. 뭐 작품도 만들고 네. 음악도 만들고 네. 예,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어떤 결과물이 나오기를 지금 기대하는 중입니다. 네. 네. 또 인권 하면은 그 네. 암네스티 인터내셔널 많이 생각을 하죠. 네. 네. 그래서 암네스티하고 또 MOU를 맺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네. 암네스티에서 알아서 찾아주신 게 아니라 네. 오히려 하림 씨께서 연락을 먼저 하셨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실 MOU라는 게 되게 그 정식으로 무슨 뭐 계약서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잘해보자라는 그쵸. 어떤 페이퍼잖아요. 별건 아닌데 그 기획이라는 걸 하다 보면 꼭 이렇게 필요한 절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MOU를 맺기 위해서 문을 두드렸어요. 네. 제가 이런 시크릿 액션이라는 예술과 인권이 함께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는데 네. 이거를 가지고 정식 MOU를 맺어서
무언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말씀드렸더니 거기서 처음에는 뭔가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찾아갔죠. 네. 찾아가서 설명을 해드렸죠. 네. 인권 문제에 대해서 예술가들이 고민하고 이걸 창작을 해서 이걸 활용하는 프로젝트다. 네. 그랬더니 뭐 하겠다. 네. 예, 그 대신 이제 뭐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제가 알아서 예, 다 하고 있고 엠네스티에서는 모든 주제와 네. 이게 맞고 틀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도움을 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엠네스티는 사실 세계적인 인권단체잖아요. 예,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도 꽤 있더라고요. 저도 시크릿 액션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하는지 몰랐어요. 친해지고 나니까 네. 굉장히 많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단체인데 예,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힘을 얻어서 네.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선 좀 약간 잘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인 게 오히려 좀 약간 의아한 게 네. Art for Amnesty라는 것도 있어서 프로젝트가 있고 거기는 뭐 세계적인 아티스트 뭐 스팅이나 U2도 같이 참여하고 뭐 예술가, 미술가 아마 또 많이 있어요. 배우들도 많이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작가들도 있고. 네. 근데 약간 그거하고 좀 비슷한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겠네요. 시크릿 액션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트 포 엠네스티라는 프로젝트도 저도 이제 네. 얘기로만 들었는데 네. 사실 스팅과 동급이라니 네. 이건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려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유럽에서는 네. 그 문화예술이 조금 그래도 사람들에게 친근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조금 그래도 그게 좀 덜 친근하죠. 네. 아무래도 사람들이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의아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더 급한 문제가 많은데 네. 예술이 도대체 인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아마 궁금해하셨을 것 같고 제 머릿속에는 그림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술이 뭔가 문제를 해결해 나갔던 그런 사례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옛날에 무슨 그 존 레논이 부른 이매진이라는 노래를 듣고 사람들이 총을 내려오는 적도 있고 네. 반말리라는 아티스트도 있고 우리나라도 옛날 가수들이 보면은 그 약간 나라가 좀 이렇게 네, 힘들었을 때 맞아요. 민중가요 네, 같은 거 많이 부르고 그쵸.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가 많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네. 뭐 미술품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그래서 예술품으로 조금 문제를 조금 친숙하게 다가가게 하고 그리고 또 그 문제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강한 생각들 말고 네. 조금 더 넓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 그러면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하림 씨가 어떻게 이쪽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음악을 하셨고 또 성공적인 음악 활동 계속 하셨는데 네. 처음부터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음악을 통해서 이쪽을 하시겠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어떠한 계기가 있었나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게. 어느 날? 저도 어느 날 그게 제일 쉽게 표현하자면 저는 이제 음악가로서 네. 제일 행복한 순간은 사실 사람들이 내 음악을 듣고 감동받았을 때가 제일 행복하잖아요. 예술가도. 그렇게 보면 이제 처음에는 사람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그 사람의 관심을 넘어서서 사람들 그리고 또 세상을 향하게 돼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내가 세상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해야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좀 나도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또 음악을 하고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좀 조화롭게 이렇게 참 밸런스가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살았었죠. 네. 예. 그러다가 보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음악을 했고 무엇 때문에 이 노래를 만들었고 무엇 때문에 또 그림을 좋아하게 됐는가 생각을 해보면 어떤 것으로부터 영감을 받고 감동을 받아서 그랬거든요. 그럼 내가 그 감동을 받는 걸 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는 나의 감동을 주었던 어떤 대상 네. 같이 공유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살아가고 사람으로서 그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과 그리고 예술이 또 그러는 도구라고 생각해요. 세상과 소통하는 도구. 그래서 그 영감을 주었던 대상에게 네. 같이 나의 작품이나 어떤 그런 걸 통해서 같이 되돌려주고 같이 또 이야기하고 그런 과정 중에 인권이 들어간 거죠. 예, 사람들 뭔가 좀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 네. 대한 이야기로 같이 고민해보자. 뭐 하다 보니까 인권이 들어간 거고 그 인권 문제 이외에도 사실 뭐 아프리카에 가서 뭐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도 있고 네. 그리고 중앙아시아에 가서도 한 적도 있고 네.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딱 가서 여기서 그 나라는 사람이 그 아티스트로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고민하고 그걸 조금씩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새로운 경험을 접하면은 관심을 갖고 거기서 그냥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얘기 들어보니까 한임 씨는 한번 관심 갖거나 이렇게 피드백 받으시면 바로 한번 뭔가를 행동 아니면 어떻게 실천을 바로 이렇게 하시는 게 있으신가 봐요. 실험해 보는 거죠. 실험. 저 스스로를. 네. 그래서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제가 뭐 다 팽개치고 아프리카 가서 막 봉사하고 막 인권 현장에 가가지고 나는 뭐 종군 기자가 되겠다 그런 게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네. 작은 일부터 내 자신을 바꿔보는 거죠. 왜냐하면 저도 제 스스로가 여지껏 10수년 음악을 하면서 마음에 안 들었던 때가 많거든요. 나는 왜 스타만 하려고 음악을 시작했을까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마다 저 스스로를 바꾸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기도 했었고 네. 지금도 이렇게 나이가 내년이면 40쯤 되는데 40 먹어가면서 난 도대체 세상에 어떤 존재였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이런 시크릿 액션 같은 프로젝트도 기획하게 됐고요. 네. 그러니까 저 자신을 바꿔가는 과정 중에 그런 프로젝트와 함께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40이 약간 그런 성찰을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는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부랴부랴 네.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네. Well, we know Harim as a singer, songwriter, and occasional radio DJ, but his recent work brings together art and human rights issues. He's using art to shed light on some uncomfortable truths about our world. Let's find out more after this. 전화를 해갖고 우리 인권 문제를 같이 고민해보자. 지난번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너무 많은 인원이 와서 그때는 저희들이 앉아서 다 월남쌈을 해먹었는데 힘들었어요. 그냥 전쟁터였어요. 소스 다 준비하시고. 네. Harim is trying to bring attention to human rights issues, and they're not grand and comprehensive issues. They're everyday issues that we are quite familiar with, but maybe that we need to share more and empathize with. So let's talk more with Harim about those issues. 사실 시크릿 액션과 같이 이렇게 예술과 인권 운동을 이렇게 결합하는 프로젝트나 뭐 Art for Amnesty처럼도 예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시크릿 액션만의 특이점, 차별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좀 있나요? 일단은 네. 예전에 있었던 프로젝트들은 뭐 찾아보면 저희들이 다 볼 수 있지만 그럼 과연 요즘에는 어떤가라고 네. 저희는 고민하게 됐어요. 요즘은 예술가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저도 아티스트로서 네. 친구들과 늘 고민하죠. 술을 마시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때로는 뭐 먹고 살기 힘들다는 뭐 고민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공통적으로 그냥 흐르는 분위기는 우리들은 정말 무기력하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예. 뭐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에 뭐 이런저런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예술가들은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물론 누구나 뭔가 할 수 있는 상황은 많지만 예술이라는 것은 특히나 사람들의 정신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거거든요. 정신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건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 예전에 했던 거를 요즘의 방식으로 그냥 다시 풀어냈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조금 문제가 심각하니까 조금 앞장서서 얘기를 했다면 요즘은 모든 문제들은 다 미디어에 숨어 있고 네. 그리고 뭐 언론이나 사람들 생각 속에 숨어버렸잖아요. 요즘은 누가 북한에서 왔냐 남한에서 왔냐 뭐 싸우지도 않아요. 요즘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전부 다 세상은 이제 점점 하나가 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모든 생각들이 다 숨어버린 입장에서 그걸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은 예술가라는 생각이죠. 네. 예술가들은 그것을 찾아내서 이제 숨어 있는 걸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약간 방송같이 해요. 시크릿 액션도 예전같이 막 어디 현장 가서 운동하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 같이 네. 이렇게 사회 보고 네. 재밌는 농담하면서 네. 인권 공연도 문제는 하고. 네. 인권 문제는 심각하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를 약간 얘기하고 일단은 핫도그를 해줘요. 저희 시크릿 액션에 오면 핫도그. 먹는 핫도그. 네. 네네. 그 제가 다 준비를 다 해갖고 소스를 직접 만드세요? 아니 예. 사실은 사가지고 네네. 그거까지 다 너무 힘들어서 네. 그래가지고 핫도그도 먹으면서 일단은 배불리 먹고 네. 그렇게 처음에 모이게 하는 게 힘들었어요. 예, 왜냐하면 그 시크릿 액션이 하는 데가 저희 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아틀리에 5라는 스튜디오인데 네네. 멀어요 거기가. 근데 이제
일단은 전화를 해갖고 우리 인권 문제를 같이 고민해보자. 근데 관심들은 있어요, 다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네. 지난번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너무 많은 인원이 와서 몇 명 정도 오셨는데? 아, 이거 저희 많이 와봐야 한 네. 많이 오면 30명. 많네요. 네, 그 네.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그때는 저희들이 앉아서 다 월남쌈을 해 먹었는데 힘들었어요. 그냥 전쟁터였어요. 소스 다 준비하시고. 네. 네. 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특별히 다른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캐주얼하고 그리고 더 재미있게 요즘에 맞게 한번 그리고 또 약간 예술가 지금 현재 예술가들끼리만 모여서 얘기하고 있는데 네. 나중에는 관객들도 모시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되는 쇼 같은 것을 만들고 싶은 거죠. 그리고 주제나 이런 테마는 암네스티에서 도움을 주신다고 그랬었죠. 네, 네. 주제까지 저희들이 정하기에는 네. 너무 세상에 생각이 제각각이라서 네. 네. 그럼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좀 문제가 되는 인권 문제나 그러한 주제가 많이 나오겠네요. 특별히 다뤘던 주제가 어떤 것들이 있었죠? 저희 다뤘던 주제는 사실 모든 문제들이 공통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첫 번째로 다뤘던 주제는 저희들이 몸과 권리에 대한 건데 여성분들이 네. 그 자신의 어떤 그 성과 아기를 낳는 출산에 대한 것을 선택을 잘 못하는 그게 뭐냐면 저희들이 MST에서 준 이슈는 거기 인도 쪽에 네. 여성분들이 아기를 막 많이 낳게 되는 상황에서 몸이 아픈 걸 가지고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와 계시지만 집에서 결혼 언제 할 거냐, 애는 낳을 거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그것도 사실 저희는 문제라고 받아들이고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자기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것을 우리가 결정할 수 없을까? 그런 것에 대한 문제까지 나왔고요. 그 몸에 대한 권리가 나왔고 두 번째는 총을 든 아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전쟁, 소년병 얘기예요. 네네. 원래 아프리카 분쟁 지역에.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게임 많이 하는 어린 아이들도 많고 그리고 또 다른 총이죠. 그죠. 네. 그리고 그 자꾸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총을 가지고 노는 게 얼마나 섬뜩한 일인지 가끔 생각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걸로 연관성이 있고요. 그리고 성소수자들의 인권에 대한 얘기로 오버 더 레인보우라는 제목을 붙여서 저희들끼리 또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때마침 우리 퀴어 퍼레이드 페스티벌이 어디서 열렸는데 굉장히 많은 그 신문에 네. 그 막 문제점이 막 나왔었어요. 근데 그걸 바라보면서 저희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 아마 방송 나갈 때쯤 아마 하게 될 것 같은데 요즘에 좀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강제 퇴거와 주거에 대한 권리이거든요. 이거는 퇴거와 주거에 대한 권리는 그 제가 MST랑 인연을 맺게 된 계기이기도 한데요. 네. 로마족이라고 왜 동유럽에 살고 있는 소수 그 집시 부족들이 자꾸 쫓겨나는 걸 보고 제가 MST랑 연락을 해가지고 네. 집시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네네. 돕고 싶다고 해서 연락이 됐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현재 그 시골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전기공사, 송전탑 공사 때문에 막 쫓겨나고 그리고 예전에도 막 그 건물 같은 거 철거하면 건물에 용산에도 보면 사람들이 거기서 안 나가겠다고 하다가 네네. 막 죽기도 네. 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끝났죠. 월드컵 때도 우리가 월드컵은 재밌게 다 보셨잖아요. 근데 그 월드컵을 치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원가에는. 굉장히 많이 다치고 거기에 있는 이제 불쌍한 사람들이 쫓겨났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밸런스를 맞추려면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알아야 뭐 해법도 나오죠. 예. 저는 예술가로서 어느 편에 서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비밀처럼 우리들이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서글픈 거고 그것을 꺼내고자 하는 건데 네. 그게 바로 시크릿 액션이고요. 어떤 예술이라는 거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TV에 나가서 이런 시크릿 액션 얘기를 한다고 갑자기 사람들이 네. 저한테 넌 정치적으로 어떤 색깔을 띠고 있으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전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예술가로서 나왔잖아요. 예술가는 아름다운 걸 보고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사람이거든요. 추한 걸 보고 아름답게 해석할 수도 있는 사람이고 결국에는 무엇이 예쁘고 무엇이 예쁘지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모든 세상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 중간에 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치 논리와는 다르고 네. 굉장히 이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바라보는 정치적인 사태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했을 때 저 아이들이 저렇게 총을 들고 있는 거는 너무 예쁘지 않다.
그거에 대해서 우린 얘기하고 싶다. 내가 생각했을 때 저 할머니들이 저기서 이렇게 쫓겨나는 거는 네. 옳지 않다. 네네.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지. 이걸 정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가끔 이런 일도 있었어요. 뭐 주변에서 너 요즘 같은 민감한 시기에 그런 얘기하다가는 큰일 난다. 아니 세상에 언제 민감하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나요?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래서 제가 그 대변하기를 나는 그런 시각이 아니다. 네네. 이거는 그냥 내가 마음에 생각했을 때 이게 더 맞는 것 같아라고 네. 얘기한 그런 모임이지 시크릿 액션은 틀림없이 네. 그런 모임은 아닌 거죠. 예. 그럼 여러 주제를 가지고 또 여러 예술가들이 만나서 뭐 식사도 같이 하시고 네네. 즐겁게 또 논의도 하시고 그러면 이런 모습이 대중에게 아니면 일반인들에게 공개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논의하시는 것도 아니면 결과물이 대중한테 저희 전해지나요? 뭐 부끄럽지만 네. 일단은 저희들이 그렇게 논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물들은 전시를 통해서 하기로 계획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1차적으로는 12월에 세계인권 주간의 행사가 이제 서울시에서 열리는데 네. 거기에 저희들이 작게 전시를 이제 할 예정에 있고요. 근데 얼마 전에 또 그 종로에 있는 토탈 아트 뮤지엄이라는 네. 그 미술관에서 저희들 얘기에 관심을 좀 가져주셔서 전시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연락이 와서 네. 바빠졌죠, 약간.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식으로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전시 현장에서는 시크릿 액션도 할 거예요. 네. 새로운 주제로 또. 예, 네. 그때는 아마 저희 아틀리에가 너무 좁아서 다 부르고 싶거든요, 저도. 근데 좁아갖고 못 들어오고요. 핫도그도 너무 많이 해야 되고. 예, 그래서 요즘 인터넷이 좋잖아요. 인터넷으로 뭐 이렇게 실시간으로 하셔도 될 것 같고 이렇게 기술적인 거 무슨 뭔가 되지 팟캐스트 않을까 같은 싶은데요. 그런 그럼요. 그 이제 여기 보시는 분 중에 방송 네. 보시는 분 중에 저기 같이 만들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면 찾아오시면 전문분이요, 그쵸? 찾아오시면 됩니다. 저희도 뭐 저희 나름대로 되게 탄탄하게 팀을 이루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것도 제가 강요한 게 아니라 제가 친구들끼리 이렇게 카페 앉아서 얘기하잖아요. 이랬을 때 저도 하고 싶어요라고 해서 온 사람들끼리 다들 역할을 나눠서 네. 저희도 막 방송같이 구성 작가도 있고요. 네. 감독 뭐 다 있어요. 디자이너도 있고. 기획자. 네, 저는 PD? 연출하고 네. 기획이고요. 네. 시인 김경주 씨가 저희의 디렉터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가수 양양 씨가 저희 구성 작가를 다들 전문 인력이 아니고 네. 그 디자이너가 또 두 분이 네. 계시고요. 저희 친구들끼리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커피 마시면서 이제 아이디어 회의하고. 너무 즐거울 것 같아요. 너무 그 재밌어요.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고 네. 나중에 이제 전시회 하면은 많은 분들이 가실 것 같은데 아마 팬들도 하림 씨의 그 가수로서의 팬들도 많이 갈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음악으로 또 전시 아니면 공연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음악도 하죠. 네. 해야겠죠. 음악 얘기만 하면 이렇게 작아지는지 모르겠는데 앨범 계속 내고. 음악 하고 계시죠? 하고 있죠. 네네. 그래서 신곡도 핫도그 만들고. 돈 내려면 네, 핫도그 돈 내려면. 너무 정확하세요. 네. 그 신치림이라는 프로젝트도 계속 하고 있고요. 네. 민종진, 조정치 씨와 같이 하는 음악 네네. 프로젝트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음악은 저에게 가장 그 편안한 도구예요. 가장 쉴 수 있는 그런 거라서 노래는 공연도 하고 네. 곡도 쓰고 계속 하고 있죠. 예. 네. 물론 핫도그 값도 벌고 있고요. 네, 좋습니다. 그럼 앨범 작업도 하고 계시는 앨범 건가요? 작업 하다가 또 네. 시크릿 액션 한다고 잠깐 또 멈췄는데 또 틈틈이 해야죠. 그래서 제가 네. 부지런하게 작전 잘 짜서 가야 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Well, we're talking about the overlap between art and human rights, and the more we hear about it, the more intriguing it seems. So we went to see how secret action actually works. So here's a sneak peek. The production meeting for the fourth Secret Action was held in July. 아직 저희 제목은 안 정했어요. 저희들이 사실 지금 제목을 정하려고 모인 자리인데 주제는 강제 퇴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Harim, who is hosting and directing the event, met with fellow artists who are in charge of the writing, filming, and production details. The fourth Secret Action will address the issue of forced evacuations. From the title and poster to the guest list, everything is carefully considered. 살아가는 데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거기서 좋지 않게 흘러가거나 아니면 잘못된 일들에 마음을 더 갖고 그것에 대해서 예술로 풀 수 있다면
힘껏 각자의 작업을 통해서 풀자. Secret Action treats its subject with a light touch, but it also makes us fully aware of the seriousness of human rights issues. In August, after a month of planning, Harim opened the doors to his workshop for the 4th Secret Action event. 오늘 여기서 예술가들이 모여서 인권에 대해서 토론하고 작업에 대한 영감을 받는 시크릿 액션, 그때 카페에서 회의했던 내용, 그것에 대한 이제 실제 모임이 오늘 일어나는 거죠. Poets, singers, artists, and photographers gathered to discuss forced evacuation and to sublimate the issue into works of art. 아티스트로서 할 수 있는 어떤 인권적인 것들하고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들을 조금 심층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자리라서 굉장히 흥미를 느끼고 이렇게 참여를 하기 시작했어요.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는 어떤 주제이기 때문에 되게 오늘은 이전에 비해서 좀 심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되게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The artists talk for about 2 hours, engrossed by the desire to help people whose basic human rights are being violated. Impressed by their passion, we asked them about the 5th secret action. 시크릿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릴 수 없어요. 주제를 정할 때 일상 현재에 우리 뭐가 관심 있는가를 가지고 정하기 때문에 각자 생각하는 게 달라서 글쎄요, 아직 모르겠네. By inspiring artists, secret action becomes part of a creative process filled with hope. In the meantime, Harim hopes that secret action will make human rights issues more approachable to the public. Small actions can add up to a big impact, so Harim and Secret Action are also taking it one step at a time. But their sincerity and dedication to the cause is clear for everyone to see. 아까 강제 퇴거 같은 이런 주제도 다루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이런 거를 뭐 암네스티한테서도 권고 받기도 하겠지만 현장을 직접 가셔서 또 보신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 현장을 가서 네. 본 거라기보다는 네. 그 강제 퇴거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네. 그 전에 했던 프로젝트가 하나 있어요. 아, 지금은 제주도로 이식돼서 제주도에서 하는 도화 프로젝트인데요. 그 저희가 작업실이 홍대에 있었어요. 네. 아틀리에 5가 작게 저 혼자만 홍대에 있었는데 거기서 자꾸 그 건물주가 월세를 자꾸 올리잖아요. 홍대가 그쵸? 그렇죠. 아마 술집 굉장히 많아지고 지금. 아이 참 옛날에 없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텍스til이었는데. 예, 그래갖고 저희들이 이제 거기서 쫓겨난 건 아니고요. 누가 쫓아내겠어요. 사실 뭐 가수인데 또 그걸 또 나가라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아 이거는 좀 불합리한 것 같아. 네. 주변 친구들은 많이 쫓겨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아예 그걸 주제로 그 어떤 마을에서 마을을 다 읽어놓고 거기서 다시 나가게 되는 아티스트들 주제로 프로젝트를 만들었었어요. 도화 프로젝트인데요. 지금 아까 사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중에 나왔는데 저희들이 강을 건너서 어디 외딴 서울의 구석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네.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생태계를 만들어 보자. 네. 이게 성공하면 네. 지금 우리가 쫓겨난 그런 도시는 다 예술가들이 그 예술적 영감으로 공헌을 한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합시다라는 어떤 그런 프로젝트인데요. 결국 1년 반 정도를 그 페어에서 같이 예술가들이 모여서 전시도 하고 공연도 하고 했거든요. 결국에는 너무 아름답게. 예. 그리고 결국 거기 그 도화 프로젝트 그 공간은 그 프로젝트가 끝난과 동시에 그 큰 기계들이 와서 확 다 밀어버리는 것까지. 예. 그렇죠. 바로 저희 집 앞에 있어요, 거기가. 그래서 저는 밑에서 보면서 오늘은 다 밀렸네 이러면서 포크레인이 다 부시고 예. 그걸 보면서 하는 1년 반 동안의 퍼포먼스인데요. 그 도화는 이제 카타르에 있는 도화가 아니라 네. 강을 건넌다 하는 도화, 우리 공무 도화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왜 강을 건넌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희들이 얻은 그 폐허가 된 그 건물 자체가 옛날에 도화 부대라는 그 군부대가 있었던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강 건너는 부대였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처음에 그 워딩을 정할 때 그냥 세상을 하나의 강이라고 저희들이 비유를 했었어요. 그래서 예술가들은 우리가 정착을 못 하잖아요. 유목민 같다 우리가 맨날 짐 싸들고 악기 들고 돌아다니는 유목민 같다.
세상은 이렇게 강물같이 잔잔히 흐르고 있고 그 안은 이런저런 뭐 슬픈 일, 좋은 일 다 일어나는데 예술가들은 강 위에 떠서 그것을 바라보고 강 위를 떠다니고 정착을 어딘가 하고 싶지만 정착을 하게 만들어주진 않는다. 예. 정착해서 또 떠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랬던 것 같긴 해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강위를 건너는 예술가들이라고 해서 예술가는 유목민이다. 네. 도시는 그 아래 흐르는 강. 예. 근데 지금 제주도로 갔어요? 도하 지금 프로젝트가? 예, 큰 배를 타고 건너간 것 같아요. 제주도로 이제. 제주도에서 이제 저희 도하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작가 부부가 하나 있는데 네. 제주도에 정착을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있다가 뭐를 할까 하다가 도하 프로젝트 끝날 때쯤 저한테 얘기해서 이 프로젝트를 저희가 제주도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하인 제주라는 이름으로 지금 선을인가 어디에서 이제 창고를 하나 지금 열심히 공사하고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거기 이제 잘 돼야죠. 예. 아마 비슷한 형태를 할 것 같아요. 예술가들이 모여서 전시도 하고 네. 레지던스도 하고 그런 거. 알겠습니다. 그럼 도하 프로젝트 외에도 기타 포 아프리카라는 네. 프로젝트도 하셨잖아요. 네. 뭐 사실 아프리카는 많은 분들의 특히 예술가 분들에게는 많은 영감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기타 포 아프리카는 또 어떠한 프로젝트고 어떻게 해서 아프리카와 인연을 맺으셨는지요? 기타 포 아프리카는 제가 아프리카의 나미비아라는 나라에 다큐멘터리 촬영차 한번 갔었어요. 그래서 여행 다큐멘터리를 찍고 거기 안에서 이제 그 힌바 부족이라고 하는 그 나미비아의 전통 부족을 만났는데 거기에 이제 여자 꼬마 애 하나가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름도 안 잊어버려. 마푼다페이라는 아이였는데 그래서 내가 노래를 너무 잘하고 내 옆에 와서 막 수줍어하는 게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내가 날 좋아하나? 아유 그러면 뭐 우쿨렐레 그때 우쿨렐레라는 이제 조그만 기타를 제가 가지고 갔었는데 막 줬더니 잘 쳐요. 그래서 가르쳐 줬더니 그래서 야 내가 서울에 가면 너희가 하나 보내줄게라고 약속을 했었죠. 근데 누구나 그렇듯 오면 또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때마침 제가 아프리카 나미비아 여행 중에서 노래를 많이 만들었었어요. 그걸 막 공연을 했었죠. 공연을 했는데 그 약속이 딱 떠오르면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영감을 돌려주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난 거예요. 아, 나는 아프리카에서 받은 영감으로 노래를 만들어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의 약속은 지키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노래하는 도중에 이제 모금함을 놓기 시작했어요. 예, 그 와푼다페이에게 네. 줄 악기. 물론 제가 사서 줘도 되지만 또 이제 같이 서로 좋은 일은 같이 서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예, 주시는 게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예. 좋은 일은 서로 퍼지니까 그렇죠. 하림이 무슨 생각을 하고 저 노래를 하는지 만드는지 네네. 알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돈이 막 모였어요. 그래서 기타를 사서 보냈죠. 그때는 오히려 아이가 훌쩍 커버렸어요. 좀 시간이 지났었나 보죠? 예, 아마 봤을 때. 사진에 닦아 지나가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아이가 이제 약간 금방 자라잖아요. 또 애들은 또 훌쩍 커버렸는데 기타를 받고 너무 행복해하는 사진을 딱 받은 동시에 아 이것은 프로젝트를 해야겠다. 그래서 기타 포 아프리카라는 프로젝트를 만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짜기 시작했죠. 네. 사실 아리랑 TV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영어로 막 방송이 되니까 네. 리차드 보나라는 세계적인 베이시스트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카메룬에서 누군가가 준 베이스 기타로 네. 연습을 하다가 거기서 캐스팅이 돼갖고 세계적인 베이시스트가 됐거든요. 그런 스토리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리차드 보나를 섭외해서 네. 세계적인 뮤지션이지만 네. 기타 포 아프리카에 보고 있을 수 있어요. 네. 네, 리차드 보나. 네, 좀 제가 페이스북에 있는 건 알아냈어요. 네. SNS 알아냈는데 네. 그 친구 신청을 해야 되는데 받아줄지 모르겠는데 받아주면 제가 얘기를 하려고요. 네. 영어 할 때 좀 도와주세요. 네네, 영어를 좀 그럼요. 쓸 때. 그럼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악기를 주게 되면 이 아이가 팝스타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이 아이들에게 뭐 신발도 사주고 먹을 걸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 신발 사줬을 때보다 기타 사줬을 때가 더 행복했거든요. 어렸을 때. 예. 꼭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에게 기타를 줘서 노래를 만들게 하고 그 노래가 노래 또 다 싱어송라이터 노래도 잘 만들어요. 자기가 만든 노래도 있대 막 들려주고 배우지 않았는데 잘하는 거죠. 네. 그런 아이들의 노래들이 잘 알려지면 우리도 그 음악 들어서 좋고 네. 그리고 그 아이들도 뭐 스타가 되든 안 되든 간에 또 음악을 너무 좋아해요. 그 아프리카 그쪽 사람들이. 네. 그래서 서로 즐거움을 나누는 프로젝트로 해서 별거 어려운 건 아니고 기타만 보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아이에게 그런 거죠. 너의 음악적 재능을 응원하니까 지금같이 열심히 음악을 만들어서 사람들 즐겁게 해다오. 네, 이런 걸 부탁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물이 아니라 꿈을 전해주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실제로 거기서 데뷔한 아이도 있다고 해요.
기타 포 아프리카 예, 통해서. 예, 그러면 나중에 한국에서도 만날 수 있을 거, 뭐 스타 뭐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도 올 수 있겠네요. 제가 그러려고 사실 기타 포 아프리카에 예. 아까 시크릿 액션은 스팅과 같이 성에서 같이 밥을 먹는 게 네. 꿈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 기타 포 아프리카는 그 어떤 큰 동영상 그 검색 사이트 채널에 컨테스트를 만들어서 실제로 거기 아이들을 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노래들을 다 찍어서 그걸로 컨테스트를 해가지고 그 큰 회사니까 돈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공연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그게 꿈입니다. 근데 예. 웃으시죠? 근데 되면 어떡할 건데? 5년 내에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아까 잠시 말씀해 주셨는데 집시 얘기를 하셨잖아요. 아, 네네. 그 집시 테이블 공연하면서부터라고 들었어요. 네네. 집시 테이블이 정확히 뭐죠? 집시의 테이블은 네. 제가 이제 홍대 지역에서 친구들과 같이 하는 밴드가 있었어요. 네. 집시 앤 피쉬 오케스트라였는데요. 피쉬? 네. 물고기? 네. 피쉬? 네. 저희 멤버 중에 물고기를 안 먹는 사람이 하나 있어갖고 집시 앤 피쉬, 네. 약간 피쉬 앤 칩스 같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재미있게 해서 저희들이 집시 앤 피쉬 오케스트라라는 그냥 밴드는 아니고 물고기라는 카페가 있었어요 옛날에. 거기서 사실 만나서 물고기 피쉬가 들어갔긴 했는데 그 카페에서 우리끼리 모여서 맨날 그 프랑스 30년대 프랑스 집시 음악 연습을 해서 막 왔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공연을 좀 하다가 보니까 아 이걸로 뭘 만들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맨날 그 저녁마다 모여서 테이블에 둘러앉아서 음식과 맥주를 놓고 우리끼리 막 얘기를 하면서 연주를 했단 말이죠. 요걸 그대로 공연을 만들자. 그래서 집시의 테이블이라는 이제 쇼를 구성을 해서 한 4, 5년 전부터 네. 예, 돌아다니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지금 계속 공연을 하고 있고요. 근데 하다가 보니까 우리들이 집시를 소재로 막 공연을 만들어서 하고 있잖아요. 네. 이걸 통해서 어딘가로 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생뚱맞게 테이블 회사에다가 저희들이 뭘 할 수도 없고 집시의 피쉬라고 물고기를 가져갈 수도 없고 바로 중요한 건 집시라는 키워드였는데 그 집시 어디선가 들었던 집시 문제가 있었어요. 네. 그 집시를 로마족이라고 하는데 그 제가 알기로 집시들은 음악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전파시키고 한 아주 굉장히 그 낭만적이고 흥이 넘치고 그리고 음악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유럽에서 이제 핍박을 받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 이걸 도와줘야 되는데 어디다가 전화를 걸어야 되나? 루마니아어로 전화를 걸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 웹서핑을 해봤죠. 네. 그래서 나온 단체가 엠네스티였었어요. 유일하게 엠네스티라는 그 단체만 로마족 캠페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물론 유럽에 본부가 있으니까 그랬겠죠. 근데 아니 여긴 뭐 하는 데지? 그 접속을 해가지고 쭉 보고 거기에 있는 지구보편의 가치라는 타이틀이 마음에 들어서 저도 아틀리에오를 할 때 늘상 중요한 게 사실 그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전화를 해서 저희가 집시 공연을 합니다. 네. 저희들이 이걸로 뭘 도와드리고 싶은데 그렇다고 뭐 돈을 갖다가 뭐 루마니아로 보낼 수도 없고 어떤 걸 하세요? 그랬더니 저희들이 그 편지 쓰기 행사 같은 걸 하는데 거기서 공연을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물론 무료겠죠. 그래서 멤버들 설득을 해서 무료로 가서 공연을 해드렸죠. 근데 저희 멤버들도 그래요.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좋은 일을 하면 행복해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선의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의지가 있는데 그 멤버들이 거기서 이제 무료로 다 공연을 하고 났는데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아 우리들이 집시 음악을 연주를 하는데 이 도움이 집시한테 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너무 즐겁게 연주를 했고 그리고 몇 달 후에 엠네스티로부터 편지가 왔죠. 저희에게 로마족 집시들이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되고 있는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이러고. 근데 저희들이 사실 한 거 별로 없잖아요. 저희는 편지 쓰기 행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모이게끔 하는 연주를 했을 뿐인데 저희들이 한 거 같은 거예요. 기분이. 네. 그래서 너무 행복해하고 그 다음에도 또 가서 하게 되고 아직까지도 로마족에 대한 어떤 차별은 유럽에 있다고 하는데 물론 우리랑 먼 데지만 비행기 타고 가면 별로 안 멀어요. 유럽 자주 가잖아요, 사람들. 그죠. 네. 놀러 자주 가고 별로 안 먼데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게 이쪽으로 좀만 넘어오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고 세계의 문제가 멀지만 또 먼 게 아니라고 네. 생각하기 때문에 뭐 그쪽에 문제가 있으면 그쪽으로 고쳐야 우리도 피해를 안 본다고 생각을 해요. 예. Well, Hadim became interested in human rights issues while working with the group Gypsy's Table, and the group is still working and in action, and we went to see them perform.
It's rehearsal day for the Gypsy and Table concert. We ran into Harim in front of his studio. He was coming back from a trip to the grocery store. 연습을 약간 파티같이 하거든요. 모르겠어요. 이런 게 좋아요. 이게 자유롭게 먹을 사람 먹으면서 이렇게 장시간 편안하게 시간 구애 안 받고. Atelier O looks like a cozy cafe. This is where Harim works on his music. But since 2010, he has also been hosting his cultural arts projects here, and Atelier O has become a meeting place for artists. Gypsy and Table is the reason Harim started taking an interest in human rights issues. With the concert coming up, the group has a meeting to get through and a rehearsal to put on. The Gypsy and Table show combines the music, dance, and pantomime of the Gypsies and takes the audience on a journey through France, Greece, Ireland, and more. 각 나라를 떠돌아다니던 집시들이 모여서 각 나라의 음악을 함께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프랑스 집시 음악을 연주를 하고 또 얘기를 하다가 그리스를 가기도 하고 그럼 그리스 음악을 연주하겠죠. 그러다가 아일랜드로 가서 아일랜드 음악을 연주하기도 하고 중간에 약간 사랑 이야기도 조금 나오고. Gypsies are not tied down by conventional values, but free to go down new roads. Harim tells their story through the unique music of the Gypsy and Fish Orchestra. 저희들이 사실 바라는 건 그 로마족이 사는 그 나라, 그 마을에 가서 그들과 함께 공연을 하는 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걸 바라고 있어요. The players sit around the table like gypsies. It's a free-spirited performance that speaks to the audience. 연주를 하는 사람이나 관객들을 그냥 좀 자유롭게 좀 틀에 갇혀져 있는 않은 상태에서 그냥 자유롭게 즐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The show has an uplifting effect on the audience and performers. It's what makes gypsy music so appealing. The Gypsy and Table concerts began by chance, but they have come to mean a great deal to Harim, and he will continue to reach out to the public through them. I'm here with singer-songwriter Harim, who's planning an exhibition with Amnesty International to promote art and human rights. 조금 뭐 이제 집시 테이블과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음악에서 이제 음악을 시작하신 거는 굉장히 어린 나이에 시작하셨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을 한 20년 후에 이런 일을 하게 죄송합니다. 20여 년 정도의 이런 일을 하실 거라고 예상을 하셨나요? 아니요, 예상 못했죠. 어떻게 있죠, 그럼? 어렸을 때는 그냥 누구나 그렇듯이 요즘 그 오디션 프로에 나가는 어린 아이들도 그렇고 다 스타가 되고 싶어서. 그리고 제가 보던 음악하는 사람의 모습은 다 스타였었어요. 어렸을 때 그때. 근데 이제 음악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음악이 주는 어떤 질문에 저희 이제 눈을 뜨게 되는 나이가 들면 오죠. 음악은 스타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음악은 네가 즐거워서 시작하는 거였잖아. 이런 말을 음악에 하게 되죠. 약간 이상한가요? 음악이 하게 됩니다. 음악을 통해서, 즐거움을 통해서.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이것도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도 저는 그냥 그 좀 체계화시켜야겠다는 어떤 체계화시키는 어떤 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문화기획도 그렇고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같이 그러니까 아까 음악 재밌게 하듯이 프로젝트를 재밌게 했죠. 누굴 도와준 적도 있고 우리 학교 다닐 때 왜 초등학교 때 과자 사들고 불쌍한 할머니 집에 가고 이런 분들 계시지 않으셨어요? 있죠. 누굴 돕는다고 막 한 적도 있고 친구들끼리 그런 적이 있어요. 뭐 아마 있는데 다들 그냥 부끄러워갖고 이러고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랑 비슷하게 친구들끼리 뭐 이렇게 뭐 이런저런 하고 싶은 일을 하긴 했는데 그것들을 체계화시켜야 되겠다는 이유는 어느 순간 보니까 우리 그 예술가들, 음악하고 글 쓰고 이런 사람들이 체계화시키는 거에 되게 약한 것 같아요. 우리 뭐 사업하시고 이러신 분들은 페이퍼도 잘 쓰고 공무원들 페이퍼 잘 쓰고 물론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방송국에 일하시는 여러분들도 잘 쓰잖아요. 기록도 잘 해놓고 근데 우리 예술가들은 그게 없어요. 그냥 하고 재밌게 하고
삼겹살을 먹어요. 마음의 기록인 거죠. 그리고 또 새로운 것을 하고 물론 그게 예술은 이제 사라지는 거니까 본질이긴 한데 이게 뭔가 갑자기 다른 세상은 예술적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뭐 정치 경제도 다 돌아가고 예술이랑 이런 것들이 접점을 찾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체계화 시켜야 되겠다. 네, 그러다가 보니까 프로젝트화가 자꾸 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뭐 인권 운동이나 무슨 뭐 집시들을 위한 아니면 아프리카 어린이를 위한 물론 이면에는 그런 것들이 깔려 있어야만 하지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제가 내 몸을 불살르는 게 아니라 저를 비롯한 제 친구들이 여기서 그 적당하게 자리를 잘 튼튼하게 잡게 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그런 방법 중에 그냥 하나예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내 일상에서 뭔가 프로젝트를 녹여서 하는 것뿐이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물을 열심히 잠그는 사람은 환경운동가고, 그리고 고양이한테 열심히 밥을 주는 사람은 그 사람은 동물 사랑에 대해서 실천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스스로 약간의 운동가의 타이틀을 갖고 있으면 굉장히 또 사는데 그 자부심이 생기고, 굉장히 프라이드가 생기고 되게 좋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저 같은 경우도 그 노래하고 막 방송 나가는 것도 물론 재밌고 즐겨하고 여러분 만나는 거 좋아하지만 굉장히 뿌듯함을 느낄 때는 제가 얘기했던 아까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 남들이 너 돈도 안 되는 거 뭘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 돈 안 되니까 더 자부심이 생기고 좋잖아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그런 일에 훨씬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요. 돈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비로 많은 것을 많이 안 쓰려고 이제 고민하는 건 있는데 그래서 돈 어디서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받으려고요. 방송 통해서.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정한 부자는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얼마나 잘 쓰고 많이 쓰는 거에 따라서 진정한 부자라고 하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하림 씨도 굉장히 성공적인 또 아주 큰 부자가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많이 안 써요. 핫도그 20개에 무슨 말이 앞으로 더 쓰면 되죠. 그렇죠? 네, 알았어요. 아무튼 뭐 음악이든 뭐 인권운동 여러 가지 하시는 모든 일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 또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획하시는 것도 성공적인 결말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And that was singer, songwriter, and human rights activist Harim, today's guest on Heart to Heart. You can watch this show once again on our homepage, IDEONTV.com. And please join us again next time for more Heart to Heart. Bye-bye.